비트코인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단기 반등 이후 79.5K까지의 그 하락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은 79.5K를 다시 돌파하는 구간에서 상승으로 추세가 변곡이 나올 텐데 앞으로 저의 전략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오늘 오전에 마감된 비트코인은 일본 캔들 기준으로 하락폭은 마이너스 8%,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15% 하락.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관세였었죠. 저번 주 금요일 트럼프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수치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관세를 발표하면서 나스닥이 갭 하락으로 시작해서 이후 중국에서도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34% 똑같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틀 연속 갭 하락으로 나스닥은 총 마이너스 9%가량의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 나스닥 선물 시장은 한 번 더 갭 하락으로 큰 폭의 하락이 진행되면서 하락이 진행 중에 있고 국내 주식도 8개월 만에 강한 매도 압력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증시가 매도 압력을 강하게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냉정하게만 본다면 앞으로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은 맞지만 저는 오히려 증시에서 지금과 같은 위기는 매번 저점 매수의 기회였듯이 저는 앞으로의 이 세 가지 변수가 지금의 시장을 상승으로 충분히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거 영상은 짧게만 복귀하고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 세 가지 근거에 대해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았으니 오늘도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목차 과거 영상 복귀입니다. 지난 영상으로 관점을 올려드렸던 게 저번 주 목요일이었었죠. 비트코인은 단기 관점에서 81K를 깨는 하락이 출현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81K를 깬다면 다음 주요 변곡점으로는 79.5K, 79.5K를 기준으로 진입타점과 장기 관점에서 88에서 88.5K를 다시 도전하러 가는 움직임을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진입 포지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려왔었던 것 같아요. 저번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는 이 반등에서 롱 포지션을 축소하고 내려오는 자리에서 다시 진입하는 관점을 공유드렸었고 4월 5일 주말이 시작되면서 토요일에 비트갱스터 관점 공유방의 브리핑으로 전달드렸던 게 미 증시 급락의 여파로 주말간의 비트코인은 매수세가 꽤나 많이 축소될 수 있고 특히나 이번 주말은 나스닥의 여파로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진입을 공유드렸었던 포지션도 저는 우선은 평단가에서 근처에서 매도하고 이번 주말은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정말 운이 좋게도 주말간의 큰 폭의 하락을 피할 수 있었고 비트코인은 말씀드렸던 79.5K까지의 그 하락과 이 자리를 이탈하는 동시에 거래량까지 강하게 터지는 움직임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저는 해당 구간을 기준으로 다시 롱 포지션 진입을 계획을 세울 겁니다. 해당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최근에 강하게 저항받고 하락이 나왔었던 88에서 88.5K까지 돌파하는 상승분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브리핑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관점 공유방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영상 외적으로도 브리핑이 필요한 부분 혹은 실제로 제가 진입하는 포지션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브리핑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고정 댓글에 입장 링크 남겨드렸으니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입장하셔서 늦지 않게 브리핑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당연히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되시면 그냥 편하게 나가셔도 되는 공간이니까 부담 없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로 현재 시황 분석입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현재 시장을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 그 변수들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준의 변수, 두 번째로는 관세 정책 조정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파월의 금리 인하 굳히기에 돌아서면서 시장은 보다 더 큰 불확실성을 키우게 되었고 불확실성은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저는 여기서 증시를 상승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되는 요소가 첫 번째로는 연준의 금리 인하, 두 번째로는 관세 정책을 조정하는 협상 카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은 저번 주 토요일 새벽 연설에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은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랑 관세로 인한 성장 둔화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동시에 금리 인하는 바로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이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면 유동성을 공급해서 불황을 잠재우고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유동성을 잠그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보다 더 초점을 두게 됩니다. 지금은 성장 둔화랑 인플레이션 압박이
둘 다 작용되는 시점에서 파월도 그 결정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근데 전 여기서 연준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곳은 인플레이션이 아닌 경기 침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경기 침체의 가시화는 연준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나스닥에서 증발한 자금이 무려 1경 원에 육박하는데, 저는 결국은 연준에서 금리를 낮추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시장을 보고 있고, 연준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미국의 경기 불황을 막기 위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2019년 3월 21일 연준에서 긴급 금리를 발표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경기 둔화로 인한 금리 결정이었었고, 당시의 결정으로 증시는 큰 폭으로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지금의 하락 역시도 저는 충분히 경기 불황과 긴급 동결로 갈 수 있는 그 방향이다라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연준에서의 긴급 금리 동결 방향의 움직임으로 간다면 증시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할 지표는 글로벌 M2입니다. 글로벌 M2는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유동성의 공급은, 즉 자금이 시장에 들어온다면 이는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연준에서 긴축을 하고 유동성을 조이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면 비트코인 역시도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과거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그 비트코인과 M2 유동성의 흐름만 보더라도 그 연관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매번 M2 지표는 비트코인보다 선행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었습니다. M2가 증가하면 이후에 가격 차트가 따라 붙는 움직임, 후행하는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현재는 다행히도 M2 지표는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 반등분을 아직까지 가격 차트가 따라붙지 못했습니다. 결국 M2 지표를 통해서 봤을 때 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 유동성의 공급량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관세 완화 혹은 추가 유동성 공급과 같은 트리거가 작용된다면 증시는 충분히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M2 지표를 통해서 날짜를 계산하고 언제쯤 반등한다, 언제쯤 하락이 나온다를 계산하기보다는 지금은 충분히 그 유동성이 증시를 상승시킬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다라는 이 사실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분석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79.5K를 돌파하는 자리가 나와준다면 88에서 88.5K까지 상승, 그리고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최근에 나왔던 그 하락의 최고점 자리인 109K까지 돌파하는 상승의 가능성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비트코인은 109K라는 고점부터 내려왔던 약 마이너스 30% 하락에서 상승으로 변곡될 수 있는 그 지점이 79.5K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자리를 한 번 더 깨고 내려온다면 분명 거래량을 터뜨릴 것이고, 다시 이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이전에 나왔듯 해당 구간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강하게 반등하는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109K부터 내려왔던 이 하락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터뜨렸던 캔들의 저점이 79.5K고, 해당 구간에서의 그 거래량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플러스 21%까지 반등에 성공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2021년도 차트를 보게 되면 단기 고점부터 내려왔던 이 하락이 마이너스 53%, 그리고 일본 캔들에서 저점에서 가장 큰 거래량을 터뜨리고 나왔던 그 반등이 플러스 41%, 해당 자리를 연속적으로 깨는 하락이 나왔지만 해당 구간에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단기 반등이 나와주면서, 즉 해당 구간을 기준으로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증시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 기준점은 가장 큰 거래량을 터뜨렸던 캔들의 저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거래량을 가장 많이 터뜨렸던 캔들의 저점이 79.5K고, 저는 다시 비트코인이 79.5K를 돌파하는 상승문이 나와주고 이전처럼 지지받으면서 고점을 높이는 상승과, 이번에 다시 88에서 88.5K를 돌파하는 상승문이 나와준다면 해당 구간에서는 양봉으로 거래량을 터뜨리고 강력한 추세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고 있는 진입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1시간봉에서 79.5K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 진입, 두 번째로는 일본 캔들상 최근에 나왔던 최저점 자리인 76.6K를 깬 자리에서 진입입니다. 우선 제가 두 번째로 76.6K를 깬 자리에서의 진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이전 급락으로 RSI를 과매도권으로 크게 밀어 넣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온다면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번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게 된다면 이전에 걸렸던 첫 번째 상승 다이버전스 그리고 두 번째 상승 다이버전스가 연속으로 걸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진입 타점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트레이딩의 자리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79.5K를 다시 돌파하는 봉에서 진입인데, 다시 과거 차트를 보게 되면 과거 2021년도 당시 중국에서 채굴 그리고 비트코인을 규제하면서 마이너스 53%로 큰 폭, 거의 절반 가까이 하락이 나왔을 때도 당시에도 해당 자리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지지받았던 구간을 연속적으로 깨는 봉, 특히나 이 자리에서는 음봉으로 하락봉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에 출현했었고, 직전의 고점 자리까지도 넘기는 상승분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거의 채굴 기업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중국에서 채굴을 규제하고 비트코인을 규제하면서 정말 비트코인은 끝났다, 더 이상의 상승은 없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던 자리이지만, 지수적인 분석에서 결국은 해당 자리를 기준으로 다시 돌파봉 마감하면서 증시는 상승으로 크게 반전되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현재 자리 기준으로 79.5K가 될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움직임만 본다면 좋지 않은 상황인 건 사실이지만, 저는 결과적으로는 다시 비트코인은 79.5K를 돌파하는 상승의 출현과 해당 자리 기준으로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변곡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79.5K를 저항받고 하락이 나오면서 이전에 나왔던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을 터뜨리고 강한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 기준을 다시 잡고 진입 타점을 잡아야 될 텐데, 해당 구간이 나온다면 가장 빠르게는 비트에서 관점 구간,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